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데 사람 관계가 힘들어지면 이거 못 견딘다. 이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죠.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인간 관계에서 온다. 특히 요즘에는 제 사회생활하면서 아무래도 목적을 가진 그런 관계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잘 들어보시죠.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간관계 때문에 사실 힘든 건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요. 사실 인간관계 때문에 상담 오는 경우도 되게 많죠. 거의 대부분이죠. 아, 거의 대부분이요? 네. 근데 사실 어릴 적에는 그냥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하고 바로 친구가 되고. 네. 근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을 갖고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사회에서 만난 친구는 진짜 친구가 되기 어렵다. 네.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십니까?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만났을 때는 사실 친구를 찾는 이유가 놀려고 만나잖아요. 누구야 놀자. 네. 그러니까 만나는 이유 자체가 특별한 무슨 일이라든지 목적이 있어서 하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함께하고 함께하면 또 즐겁고 또 함께하면서 무엇인가를 또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 되게 행복감을 주고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순수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팀을 이뤄서 예를 들어서 목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모래성 싸움을 해요. 어느 팀이 모래성을 잘 쌓느냐. 근데 우리가 모래성을 쌓아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땅 따먹기 이겼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내 땅 밟으면 다 뭐 임대비 내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면 또 다시 할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해볼 수 있고 굉장히 순수한 좀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발달과업에서도 청소년기 때는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의 정체감을 찾습니다. 자아의 정체감이요? 네. 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럴 때 보면 친구들끼리 짝꿍 뭐 같이 다니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뭐 이야기도 맨날 같이 하고 밥도 맨날 같이 먹고 우리는 짝꿍이야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 친구와의 어떤 동질감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20대 때 청년기 때로 넘어가면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한 발달 가업이에요. 근데 사실 거기서 우리가 좀 더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주요한 발달 가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목적이 좀 더 분명한 관계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사적 관계를 의미하는 친구 관계는 좀 옅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생산성이라는 세 글자 들으니까 또 이제 스트레스가 됩니다. 네, 어떤 맞아요. 목적을 가지고 만나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분명한 관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단기 프로젝트에서는 최고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의 문제라고 봐요. 왜 사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이 프로젝트만 단기만 하고 끝날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님한테 1억을 주고 뭐 다른 분한테도 1억을 주고 뭐 어떤 분한테 제가 또 어디서 받아가지고 1억을 주고 해서 4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무엇인가를 저희가 이제 했어요. 그리고 제가 1억을 진짜 다 드렸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좋은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취를 다 이뤘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그 프로젝트를 할 어떤 기미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뒤풀이하고 다음번에 또 만나자. 우리 다음에 다 좋다. 또 만나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없으면 그 관계가 다시 만나기는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그거는 목적만 있었으니까. 달려간 거니까. 성과를 같이 이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지나치게 목적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풍요 속의 빈곤? 어떤 면에서는 공갈빵처럼 목적이 너무 분명한 관계는 그런 목적이 지나고 나면 공허함과 허무함이 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보통 일하는 관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사는 본질적으로는 인간관계 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소통, 정서 이런 강의가 많아지는 이유가 경제적 공동체로만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막 GDP가 막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만 해도 또 생존과 안전이 중요해졌던 시기만 해도 그걸로 어느 정도 좀 그냥 버티고 월급 받으니까 버티자 이게 가능했겠지만 그리고 내가 좀 버티면 뭐 승진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사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감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랑 어떤 면에서는 연민 우정 이런 것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력과 함께하는 팀원이라는 자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지금 현대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성과, 생산성, 목적, 일 중심의 인간관계도 뭐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인간관계가 다 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하여튼 고향 친구 생각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따뜻한 사람이 생각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번호부에 한
7천 몇백 명 이렇게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전화해서 네. 밥 한번 먹읍시다. 얼굴 한번 봅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지는 않아요. 네. 이게 또 너무 제가 목적 위주로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다 그런 것 같고 네. 저도 보면은 진짜 사람들은 많은데 그 안에서 진짜 편안하게 밥 먹고 할 만한 사람들은 정말 사라지고 있는 듯해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뭐 여러 가지 부호가 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균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균형이요. 네, 너무 편하게 그냥 밥 먹는 시간 친구들만 넘치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또 보내고 그런 공간을 보내야지만 사실 그런 친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균형을 찾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향을 떠나서 네. 타지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 고향 친구들을 만나도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 쟤 뭐 목적이 있어서 우리 찾아온 거야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네. 아, 이거 슬픕니다 갑자기. 근데 이제 용건이나 목적 없이 만나는 관계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가족, 친구, 뭐 친척들. 네. 근데 그 관계에서도 분명히 또 스트레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렇죠. 없어도. 네. 사실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네, 인간관계는 행복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인간관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부모아이라든지 뭐 나의 아주 중요한 연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행복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엄청난 스트레스 요소가 돼요. 다만 사랑과 미움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아, 사랑과 미움은 함께 간다. 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갈등이 크다 하더라도 저는 좀 더 미움보다는 사랑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담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굉장히 갈등이 많아서 오거든요, 저한테는요. 근데 저는 항상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이는 게 미움이 너무 크고 갈등이 많아서 그렇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랑이 훨씬 더 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부부 상담에서 그 사람들이 회복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뭐 부부 사이에는 사랑이 있으니까 미움도 있을 테고요. 네. 뭐 사랑이 없고 그냥 미움만 있으면 벌써 헤어졌겠죠. 네, 네. 그렇죠.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진공청소기랑 윌슨의 사례는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공청소기를 한 10년, 20년 쓴다 하더라도 예. 그걸 버리고 이번에 이제 무선 진공청소기로 바꿀 때 네. 아유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막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아 빨리 갖다 버렸는데 이건 왜 쓰레기가 또 이건 왜 5천 원을 왜 드는 거야. 먼지 많이 살고. 뭐 그런 생각이 보통 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효용성을 높게 한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진공청소기하고는 대상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윌슨이라고 하는 건 캐스터웨이에 있는 그 배구공 같이 보이잖아요. 사실 그 이름을 저기다 지은 거잖아요. 그 윌슨사에 있는. 본인이 이름을 지은 거죠. 네. 무인도에서 이제 대화할 상대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윌슨이라고 안 한다 하더라도 그 테디베어 같은 거, 토끼 인형 같은 걸 보면서 나한테 무슨 효용성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눈물이 핑 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효율적이고 효용성이 높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나하고 대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좀 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 그걸 대상 경험이라고 하나요? 대상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뭐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한다 하더라도 자꾸 부부가 앉아가지고 가족 얘기만 하고 막 애들 얘기만 하고 경제 얘기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당신과 나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조금 더 소중하고 괜찮은 시간, 좀 사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공간들 그런 게 관계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애들 뭐 학원 제대로 갔다 왔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오늘 뭐 점심 잘 챙겨 먹었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음. 네. 아까 인간관계 그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목적도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그냥 목적을 떠나서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고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좀 도움 말씀 좀 주세요. 일단은 내가 일적인 관계를 하더라도 너무 일적인 관계로만 가지 마시고 사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 그러니까 공과사를 나눠라 그렇게 말하는데 공과사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사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친구는 아니더라도 좋은 동료,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어떤 면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측면을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 부부관계 안에서도 지금 내가 너무 일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나? 뭐 청약은 언제 하지? 뭐 아이는 스카이 대학 보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사적인 관계를 풍성하게 이루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사를 딱 구분하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니고 네. 공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이 가운데서도 뭐 직장에서도 상사한테 형 동생 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또 부부 사이에서도 목적성 대화를 하지만 서로 또 마음을 또 케어해 줘야 하는 거고요. 네. 이현주 교수님한테는 어디 토요일 밤에 전화드려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아유, 전화 주세요. 아니 농담입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뵙기 때문에 근데 네. 또 이제 사적인 대화하기는 또 신뢰하니까 네. 나는 또 고민도 들고 그것도 쌓아가는 거죠. 조금씩. 예, 근데 이제 그 네. MBTI가 똑같아가지고 네. 제가 한번 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